자,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에서 3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지문이라서요. 쌤이 환율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 1달러가 1,100원이 되면 이러면 우리는 환율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달러가 900원이 되면 그러면 환율은 하락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환율의 상승과 하락의 기준은 외화야, 외화. 그지? 여기서 이제 달러가 되겠죠, 그죠? 달러를 사는데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비싸지느냐, 많냐 이런 문제예요.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달러 가치. 달러 가치. 그래서 지금 이거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 무슨 뜻이냐면 그 원래는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똑같은 걸 1,100원에 사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은 지금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똑같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은 돈을 주고 우리나라 돈은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집니다. 걔네들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증대되겠죠. 수출과 수입은 반대의 입장이니까 수입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물가는 인상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를 거기 때문에, 그죠? 당연하게 이제 물가가 인상되겠죠. 자,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요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수출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수입과 수출은 반대의 입장이니까 수입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해요. 물론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질문 한번 볼게요. 보자. 자,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경상수지를 개선하냐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하락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걸 이제 좀 가져가서 얘기하면은 버는 돈은 늘어나고 쓰는 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하겠죠. 이 순이익이 경상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 물론 정확하진 않아, 얘들아.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밑에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수출액과에서 수입액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클 때는 흑자, 적을 때는 적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경상수지 개선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액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은 거야, 쌤이 지금. 자, 수출이 증가된다고 쓰고 수입이 하락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지? 자동차를 사는 입장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옷을 파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출이 증가된다고 한들 많이 증가하겠냐고. 얼마나 증가하겠어 해봤자, 그지? 근데 이거는 한 개만 더 사도 엄청난 돈이잖아. 하락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순이익을 계산해 보자면은 생각보다 경상수지가 잘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파는 물건이라든가 항목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문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 우리 상품의 어떤 외화 가격의 표시를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증가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액은 수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입 상품은 원화 표시의 가격을 상승하여서 수입품을 덜 수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수출액이 증가했고 수입액이 감소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되겠죠. 그죠? 이 얘기야 지금. 그런데 항상 이렇지는 않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한대요. 이 사람은 지금 제이커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제이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의 가격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는데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가격을 냅두는 겁니다. 옛날 가격 그대로.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자,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수출 감소를 우려해서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야.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대. 기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그걸 알아차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이커브 회사에 뭘 보여주냐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조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경상수준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은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게 반영되는 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이는부터, 그지?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그냥 쭉 정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 이런 게,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네. 그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결국 제대로 반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반영이 되긴 될 거야, 그지? 자, 한편 제이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자, 제이커브 현상과 달리 지금 다르게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수요 구조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얘 말은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거나 오히려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아까 내가 지금 얘기했었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그죠? 우리의 어떤 그 산업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없어. 근데 옷 회사는 많아. 이런 경우에는 옷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자동차 한두 대 많이 파는 것보다, 그지? 이게 훨씬 더 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의 어떤 상품 구조라든가 이런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죠? 그리고 수출량이 증가하거나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잘 안 될 것이고,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해 가지고 품질 개선이나 원가 상승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을 거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대요. 그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대부분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정책 당국이 간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일반적으로는 고환율 정책이 우선 선호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니은과 관련된 지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31번 바로 풀어보면요. 자, 31번 봐봐. 자, 결국은 뭐야? 얘네가 지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해서 품질 개선 안 해. 이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길 바란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홍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의 판매를 얘기하는 거지. 제품 판매를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환율 상승에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봤고요. 28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야. 않는 내용.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자, 봐봐. 환율 상승을 하면, 그죠?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입 상품은 가격이 지금 변화가 되겠죠. 그죠?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것이고, 가격을 올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판매는 좀 더 덜 되겠죠. 그죠? 이건 얘기했고요. 1번, 2번. 경상수지 개선에 따른 고환율 정책. 경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필연성으로 해야 된다. 방금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됐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필연성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틀렸어. 됐죠? 2번이 틀린 걸로 지문이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있는 내용이었어, 그지? 가격 변화에 따른 외국 소비자들의 지체된 반응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바로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국내 수요 구조 때문에 경상수지가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적인 기대는 어때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에는 약간 그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고환율에는 경상수지 개선이 요구된다.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커브를 갖다가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그럼 보면 수입 상품의 가격 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A의 골이 얕아진다. 자, 봐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 상승한 게 환율이 오른 만큼, 그죠? 오른 만큼 되면 그럼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죠? 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원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대될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감소할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환율이 상승한 만큼 이렇게 하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문에서 환율이 상승했는데 수입사가 그지 외국 제품이 이 외국 제품 입장이잖아. 외국 제품이 가격이 안 팔릴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이건 이제 결국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면 수출은 왜 증가하는 거죠? 그죠? 국내 제품이겠죠. 국내 제품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해외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비율과 이 비율이 똑같으면 이 제이커브에서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A골이 얕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 니은 수출 기업의 어떤 품질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었어요. 그럴수록 A 구간이 넓어진다. 넓어지지 않습니다. 좁아들겠죠. 그죠? 바로바로 사람들이 살 거란 말이야. 할인을 하니까. 자, 디귿 뒤입을 기점으로 환율은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읍을 기점으로가 아니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C는 환율 상승을 통해서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지, 그치? 여기서부터가 이제 순이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구간이겠죠. 수지 개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도 지금 보면은 경상수지가 지금 개선된 부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 기억 리을이요. 자, 마지막 30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억이 지금 여기 경상수지가 개선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봐봐. 자,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 구조에 따라 가지고 수출 상품이 가격이 조정이 선행될 수도 있다. 선행되는데 지금 악화되진 않습니다. 그죠?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면 외국 소비자들이 빨리 인식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수출이 증대되면 경상수지는 악화가 아니라 강화되겠죠.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답이 아니야. 그죠? 자, 2번.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에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하는 후 가격을 조정한다. 근데 봐봐.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에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하는 후 가격을 조정한다. 국내외 기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이 지문에서는 악화되는 경우잖아. 그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악화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조정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악화가 이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도 지금 얘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았죠? 지문에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3번 환율이 상승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지. 방금 뭐라 그러냐면 국내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오면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지금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에 내용이 있는가로 지금 물어본 지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30번이 제일 여기서 좀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어요. 됐죠? 자, 가격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 상품 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하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5번 국내 상품 수요가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지 경상수지 개선이 무관하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이 못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3번이 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